자, 연휴 끝에 가을비가 촉촉하게 내렸습니다. 어떻게 연휴들 잘 보내셨나요? 음,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해요. 제가 어제 그 비가 오는 바람에 고구마 수확을 준비했던 걸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비가 올 때 앞으로 고구마를 수확을 해가지고 이제 판매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판매에서 산지에서 소비자한테 직거래를 했을 때 과연 그 적당한 가격은 어느 정도 선에서 책정을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소개해드릴 사이트가 또 한 군데가 있는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라는 사이트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니까 우리 농사 지시는 분들 계시면은 그 사이트를 꼭 참조를 한번 해보시면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농산물, 우리가 이게 생산에서 소비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생산자인 제 입장에서는 물건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고 싶고, 높은 가격을 받고 싶고, 좀 편하게 팔고 싶고, 가급적이면 재고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우리 또 구매를 하는 소비자분들은 물건이 좋았으면 할 것이고, 품질이 좋은 것만큼 가격도 저렴했으면 좋을 것이고, 편하게 구입할 수 있으면 좋고, 그리고 뭐 그 규격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규격이었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또 욕구가 있겠죠. 가급적이면 농약을 좀 많이 안 치고 안전한 농산물이면 좋을 것이고요. 그리고 신선한 거,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건강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면 뭐 최고의 물건이 아닐까요? 자, 그러면은 생산자하고 이 소비자는 서로 이제 반대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야 적당한지 그게 참 굉장히 큰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생산자하고 소비자 사이에 또 그런 뉴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풍년이 들어서 산지에는 뭐 갈아엎고 경영비도 안 나온다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뭐 하나도 싼 게 없어요. 느끼기에. 그리고 또 반대로 흉년이 들어서 올랐다 그러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풍년일 때하고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아주 뭐 많이 이렇게 올랐다는 그런, 그리고 그게 올랐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번다 이런 느낌이 저 같은 초보농민 경우에는 들어요. 어, 그랬을 때 그 차이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생각하다 보니까 이 중간 유통 단계에서, 그러니까 이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가는 그 중간 유통 단계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 제가 소매 유통 최종 소비자한테 가기 직전 단계까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운영을 했던. 자, 그런 경험일 때는 이 앞에 단계, 생산 유통 단계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은 몰랐는데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지금 농민인데 농민들이 그 물건을 판매를 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조합이나 아니면 그 물건을 가지러 오는 수집 도메인들한테 물건을 넘기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들어가는 비용은 대중소 이런 규격에 맞게 구분을 해야 되는 인건비하고 그 10kg 박스 단위 고구마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볼게요. 고구마는 보통 10kg 박스 단위로 경매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박스를 구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고춧가루 같은 경우는 가공비가 또 들어가겠죠. 자, 그렇게 해서 지역 조합이나 수집상한테 물건을 넘기게 되면 거기에 따른 취합 인건비와 운송비가 발생이 되고 그걸 수수료로 농민들한테 부담을 시키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수집상들이 그 다음 과정을 가면 유통공사, 우리 그 도심 내에 있는 뭐 가락동 경매시장이라든가 뭐 강서시장 이런 그
유통공사에서 취합을 해서 경매를 하게 돼 있죠. 그러면 그 경매에서도 위탁 판매 대행 수수료와 위탁 판매 대행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도매 시장들은 그 수수료를 가지고 운영을 하게 돼 있고요. 그 시장 내에 입점한 중도매인들이 뭐 무슨 상해 하는 그 상해들이 구입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구입을 한 물건들을 또 이제 그 소상공인들 뭐 소매 유통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혹은 뭐 단체 급식소라든가 그런 그 업체들한테 자기의 마진을 발생을 시켜서 최종 소비자한테 가는 그 판매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자, 이 단계까지 올 때 농산물 가격이 산지에서 출발한 가격이 소비자한테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걸 좀 저는 고민을 해봤어요. 어, 그랬을 때, 자, 고구마를 예를 들었을 때 제가 지금 가격을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거는 뭘 기준으로 해서 제 마음대로 이렇게 가격을 넣냐면은 제가 무턱대고 이 가격을 기준을 잡은 게 아니고, 자, 방금 소개드렸던 이 사이트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보는 그 보도 자료들은 이 연구원에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자, 관측 동향이라는 부분을 볼게요. 그래서 농업 관측 정보를 들어가 보시면은요, 우리 농민들은 이 사이트 꼭 기억해 놓으세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금 이걸 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많으면 알고 싶은 게 많아서 자꾸 뒤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래서 양념채소 같은 경우를 볼게요. 지금 왜 제가 양념채소를 봤냐면은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고구마 가격을 결정을 하는데 엮은채소, 양념채소, 과일 쭉 나오는데 고구마에 대한 그 동향은 보고된 게 없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 찍고 들어가시면은요, 이 왼쪽 하단부에 보시면 통계정보 시스템 오아시스라는 이 사이트가 나오는데 이쪽을 들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나오죠. 가락동 도매시장 가격부터 해가지고, 자, 처음으로 들어가 볼게요. 도매시장에서 움직이는 가격대, 해외 시장, 그 다음에 그 농가에서 진행되는 생산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자, 유통공사에서 취합한 농산물 조사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이트 농산물 가격 조사에 들어와 보시면 중도매 조사 가격이 있고요. 소비자 조사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선 최종 소비자한테 가는 그 소비자 가격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구마는 서류에 속하고요. 고구마 그리고 통칭 방고구마라고 부르죠.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궁금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고구마 소비자 가격들이 나오는데, 거래 일자를 보시면 9월 28일이 최종 조사된 가격 같아요. 그랬을 때 단위 1kg당 상중하 중에 상품 기준으로 했을 때 뭐 경동시장이나 뭐 H유통이면 어딜까요? 하나로마트일까요? 그런 데에서 이제 이게 킬로그램당 단가니까 뒤에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이면 10kg 박스 가격이 되겠죠. 근데 6만원, 7만원, 중짜가 5만원, 이렇게 비싸요 고구마가. 이건 뭐 대표적인 이마트 경우는 10원 모자란 5만원이네요. 이게 고구마 올해 잎 부러터서 어떻게들 드실래나 우리 소비자분들은. 헐. 예, 아무튼 지금 뭐 제일 저렴한 게 5만 원부터 뭐 7만 원까지도 나오고요. 7만 2천 원까지도 나오네요. 가격이. 예. 야.
헐. 자, 아무튼 이렇게 7만원. 자, 이렇게 고구마 소비 시장이 형성된 가격이 있는데, 저는 최종 소비자 가격 5만원이라고 했어요. 저는 5만원이 넘어가면 입이 부르터서 고구마 못 먹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이제 각자 자기가 판매 가격을 정하는 그 기준에 대한 거는 틀리겠지만, 저는 좀 농산물 가격이 늘 안정적이길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냥 1년 해가 바뀌더라도 평균 얼마면 내가 이 농사를 꾸준히 지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최종 소비자 가격이 5만 원이 넘으면 나는 고구마를 못 사 먹기 때문에 5만 원이라는 최종 소비자 가격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사이트죠. 이 사이트에서 보시면 우리가 그 여기 보시면 그 아래 단계죠. 이제 소비자한테 오기 전에 아래 단계 중도매인들이, 유통공사 내의 중도매인들이 그 어떻게 가격이 책정되는지를 보면, 자, 똑같이 가볼게요. 방고구마 조회를 해보시면 9월 28일 기준 했을 때 상자가 31,000원, 뭐 중자가 26,000원, 이래서 그 중도매인들이 최종 소비 단계 이전인 자영업자들한테 판매를 하는 가격들이 조사된 건데, 이 가격대가 32,000원이라는 그 가격을 제시를 하고, 이걸 32,000원에 구입을 해서 뭐 최종 소비 단계인 5만원, 6만원, 7만원, 아까 뭐 8만원까지도 가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거는 분명히 뭐 물건에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8만원, 9만원 가는 거는 뭐 유기농 친환경이라든가 그런 나름대로의 물건이 가진 특성이나 이유가 있겠죠. 자, 그래서 32,000원에 그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또 이문을 남겨서 최종 소비 가격이 발생이 되고, 그럼 이 중도매인들은 얼마의 경매를 보냐면은 그거 역시 확인이 가능한데, 자, 도매시장 내에 이 경락 가격을 보시면 돼요. 전국 도매시장의 경락 가격을 보시면 마찬가지로요. 서류, 고구마, 이제 여기서는 단계가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뭐 붉은 고구마, 호박 고구마, 자주 고구마. 이건 뭐냐면은 이 경매인들이 물건값을 댈 수 있으면 저렴하게 받기 위해서 타이트하게 분류가 들어가요. 이제 소비자들한테는 방고구마 하나라는 그 가격에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되지만, 이 유통공사 내에 있는 그 전문가들한테는 이제 산지의 가격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고구마에 대한 구분이 좀 더 세세하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방고구마 하나만 해가지고 그 5대 광역도시에 있는 그 도매시장의 경락 가격만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10kg 기준으로 해서 가장 좋은 거는 32,000원에서 41,000원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저렴한 거는 뭐 7,000원, 7,000원, 7,000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가장 좋은 건 이제 크기별로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튀김용 고구마라든가 이런 7,000원대에 나오는 건 아마도 튀김용 고구마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 17,000원대가 되는 것은 그 저희가 가장 고구마 사이즈가 좋은 게 100g에서 200g 사이인데, 그 아래 사이즈로 모양이나 뭐 길게 생겼는지 둥글게 생겼는지 그 모양이나 쪄먹기 좋은 정도에 따라서 가격이 뭐 17,000원부터 2만원대까지,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저희가 비교해 봐야 될 가격은 이 17,000원대하고, 지금 보시면은 이게 아마 여주군에서 나오는데, 한 사람 같은 날짜죠. 한 사람이 자기가 생산한 전체를 이렇게 전체 규격을 상품화 시켰을 때
받은 경매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가장 좋은 거는 4만 1,000원에서 3만 2천원까지가 나온다고 하네요. 대표적인 그 여주군 경기도권에 있는 그 농가에서 생산한 그 농산물인가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중도메인들은 또 가급적이면 저렴한 가격에 올라온 그 이렇게 구입을 해서 이렇게 마진을 보고 넘어가고, 이게 중간 상인들한테 이렇게 넘어가고 또 최종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고 그러는데, 자, 이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조합이나 수집상 할 때가 갈 때는 이보다도 더 이하 가격에 내려가겠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각종 수수료를 제하고 농민들한테 최종적으로 입금되는 가격은 아마 16,000원에서 25,000원 정도가 생산자에게 입금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가격은 여기서 어떻게 찾아야 되냐는 거죠. 아까 보셨다시피 그 물론 물건이나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이 과정들에서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기 이전에 이런 거예요. 이 농가와 소비자가 서로 원활한 그 거래와 만족도를 높이려면은 소비자는 소비자가 그 원하는 제품의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을 해야 되고, 농민들은 높은 평가와 안정적인, 그러니까 농가 소득이 일단 소비자한테 다이렉트로 가면 아무래도 중간 과정을 다 무시하기 때문에 분명히 농가 소득이 올라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이런 거예요. 이게 공산품이 아니고 생식품이다 보니까 이 고객들은 이런 거죠. 내가 먹을 수 있는 물건들이요, 서로 비교를 해봐야 돼요. 색깔이라든가 그 신선도라든가 아니면 그 모양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 가격을 높은 거를 구입을 할지, 아니면 신선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저렴한 걸 구입을 할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선택을 해야 안심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온라인상에서, 그것도 더군다나 판매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좀 어렵죠. 물건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소비자의 그 생식품에 대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 엄마들이 더 심하겠죠. 가급적이면 농약을 적게 사용한 유기농 친환경 그런 거를 내 아이들이 먹고 우리 가족들이 먹고 그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고객들이 가장 큰 그 욕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또 지켜줘야 될 게 있어요. 소비자들이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그 소비자도 함께 알아두면 좋아요. 농산물이 이렇게 이쁘고 반듯하고 좋은 모양이나 색깔을 가지려면 병해충으로부터 그걸 지키기 위해서 농약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뭐 모양이 이쁘고 반듯하고 색깔이 좋다고 그래서 그게 꼭 좋은 농산물만은 아닐 거고요. 요즘은 건강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어떻게 좀 농약을 덜 사용하고 안 사용하고 좋은 물건들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소비자 가격이 뭐 8만 원도 되고 9만 원도 되고 그러는데 우리 서민들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농산물은 저는 서민이다 보니까 5만 원도 사실 비싸요. 그거 고구마 먹는데 어떻게 5만 원 주고 이쁘로 터서 어떻게 먹습니까? 제 생각은 저는 없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신뢰감이 생기려면 그런 거죠. 농부, 우리 청년농들 PLS 교육 잘 받으시고요. 유튜브 활용해서
고수익, 안정된 수익 얻으시길 바라는 게 저의 그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예요. 그 이렇게 서로 신뢰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이 유튜브라는 이 매체는요, 소비자와 생산자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주고 상품 구매가 이루어지기에 가장 최적화된 그런 통신 판매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생산품을 최종 결과물을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제가 지금 요즘 고구마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아직 수확은 못했지만 그런 거죠. 제가 재배한 이 고구마를 이렇게 어린 묘상에서부터 뭐 소독도 일체 하지 않았어요. 소독약도 쓰지도 않고, 자, 이렇게 상토를 붓고 물만 주어서 키운 어린 싹을 낸 고구마를, 자, 보통 이제 고구마를 어린 모를 소독을 해서 또 키우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뿌리 작물은 약을 안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독하는 대신에 이 고구마 순을 잘 살리기 위해서 뿌리를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고구마가 살기 편하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재배를 하는 과정, 그리고 뭐 수해를 입었던 과정, 그리고 이전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호박고구마 같은 경우는 막 갈라짐 현상이 많았잖아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쭉 유튜브로 영상에 담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수확한 결과물을 보고 어떤 이 중간 유통 단계에 그 거치지 않는 가격을 책정을 한다라 그러면 아마도 많은 소비자들이 믿고 안심하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는 그 농가의 제품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믿을 수가 있어야지 구매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농촌에서는 정직하게 그 보여주면 되는 거죠. 자기 제품을 재배하는 과정, 키워왔던 과정, 그리고 최종 생산된 과정. 그래서 박스에 어떤 규격의 어떤 사이즈까지 담아서 저는 물건을 내보냅니다 하면 그 어느 홈쇼핑 어느 그 광고보다도 훌륭한 광고가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농가들도 아마 유튜브를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제가 고구마를 수확을 해서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그럼 16,000원에서 25,000원대 농가에서 받는 그 고구마를 최하 가격인 것 같은데 이게 최하는 아닐 거예요. 이 최종 소비자들은 어떻게 그러면은 그 가격을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서로 흡족한 가격을 받을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제 제품이 제가 캔 그 농산물이 그 소비자 가격 중에 최하라 그럴 때는 최하라 그럴 때는 아마 뭐 5만 원에서 이 가격에서 제일 하가에 가까운, 자, 그럼 쉽게 얘기해서 중간 가격을, 이 갭이 지금 25,000원이라는 갭이 벌어지는데 그 25,000원의 절반인 17,500원, 약 17,000원을 놓고 볼게요. 그러면은 42,000원이 되겠죠. 그럼 42,000원을 받을 때는 아마 제일 좋은 물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럼 거꾸로 제일 안 좋은 가격의 물건이다, 그 상품 중에 좀 약간 떨어진다 그럴 때는 여기에 이제 17,000원을 더하게 되면 얼마가 될까요? 17,000원, 33,000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감안을 했을 때 그러면은 그 다음에 다시 또 원론으로 돌아가서 저는 재고를 두지 않고 판매를 하고 싶고, 소비자들은 가장 큰 건 저렴한 가격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제가 앞으로 수확을 해서 전체적인 고구마 수확한 크기라든가 이런 걸 보여드리고, 그 절충점이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최고가를 25,000원을 받을 수 있을 때, 아니면 그 이상 뭐 3만원대를 받을 수 있을 때, 그 조금 사이즈가 미달되는 것도 같이 혼합을 해서 상품 판매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혼합을 해서 팔아야지만 저는 재고를 두지 않고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소비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요. 대신에 소비자들은 최고의 상품이 5만원짜리 상품일지 제게 그 다른 마트들의 물건을 제가 못 봤기 때문에 그저 제가 생산한 물건이 뭐 8만원대까지 갈 수 있는지 7만원대까지 갈 수 있는지 6만원대까지 갈 수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저는 맥시멈으로 생각하는 가격이 한 35,000원대 35,000원대라면 일반 최고 가격보다도 택배비를 택배비가 있구나. 택배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택배비를 서로 반반 부담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좋은 물건의 사이즈를 원한다 그러면 저는 38,000원을 고객한테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그냥 혼합 사이즈로 크건 작건 아니면 딱 좋은 사이즈건, 그건 이제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대략적으로 좀 그게 너무 큰 사이즈나 너무 작은 사이즈에 치우쳤다라 그러면 3만원대에 거래를 하면 적절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지가 않으면 적당한 크기의 상품의 물건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뭐 35,000원에서 38,000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택배비 포함해서. 그렇게 생각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민들이, 자, 이런 건 그거예요. 이 도매 시장을 거쳐야 되는 규모들은 대농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뭐 대단히 고구마 재배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일일이 택배 발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농업도 커지게 되다 보면 경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같이 이제 나홀로 농이나 작은 이제 강소농들은 소농이죠. 강소농은 그 소농 중에서도 자기만의 특화된 어떤 전략이 있을 때 강소농이 되는 건데, 저도 강소농으로 가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유튜버 분들도 욕심을 조금씩 버려서 진짜 그 직거래 소비자와 농가들이 소규모의 농사를 지어서 저렴한 가격과 많은 구매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저렴해야 된다는 거죠. 만족도도 높아야 되고. 그랬을 때 이 유튜브 상에서 우리가 고구마 같은 거는 거기 무슨 땡땡 농장 TV 보면 고구마 농사 전문적으로 짓는데 맛있더라, 좋더라, 물건도. 그런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때 직거래를 안심하고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방문하는 빈도수를 자꾸 높이게 하기 위해서는요, 뭐 쉽게 얘기해서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다고요. 고구마 나는 유튜브로 샀는데, 아니 그렇게 싸게, 이런 고구마를 그렇게 싸게 샀어 할 수 있을 정도의 문화가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물론 저도 힘들지만 지금 소비자들이 그 가장 힘든 건 그거예요. 올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않은 그런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저는 다음 편에 마중물 홈쇼핑을 한번 제작을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좋은 농산물을 생산을 하고 가족들 건강도 생각을 하고 서로가 기분 좋고 또 안심할 수 있는, 농가 소득이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강소농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 농부들이 한국 농업의 미래를 좀 많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 농부들 공부 많이 하세요. 공부 많이 하시는데 이런 거 있어요. 자, 이 농협 관측
관련된 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 사이트는 제가 우리 청년농들한테 제가 항상 강조하죠. 뉴스레터 신청하시라고. 이 오른쪽 하단부에 보시면 뉴스레터를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 기관에서 발행되는 빠른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떤 농사를 지어야 될지, 그 다음에 뭐 연구 보고서라든가 이슈라든가 세미나 토론들을 했을 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 유튜브 요즘 각 기관들이 유튜브에서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라는 이 사이트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사이트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잘 보세요. 구독자가 247명밖에 안 돼요. 자, 우리 청년 농부들은요, 이런 거 잘 보세요. 이렇게 구독자 247명밖에 안 되는 이 사이트에, 우리나라 농업을 관측하는 이 사이트에 나도 발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얼마 전이에요. 2주 전이죠. 실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이렇게 토론회를 이틀 동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 막 댓글 달았습니다. 열심히 다다다다다다다닥. 뭐라고 달았냐면, 저는 또 그 연구하는 그 1일차 2일차가 있는데, 여기 뭐 각종 전문가들이 다 나오잖아요. 토론회를 하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디어 뱅크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농민들이 어떤 좋은 아이템들이 있을 때 그걸 이렇게 경제적인 능력은 없고 좋은 아이템이 있을 때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농민들 아이디어 뱅크를 좀 만들어주면 저소득 농가들이나 그 청년 농업인들이나 이런 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실시간 스트리밍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댓글을 부지런히 달았습니다. 아주 열심히.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농민들이 있는데 조회수가 8번이에요. 이렇게 좋은 사이트들이 조회수가 여기는 뭐 미래토론 그래갖고 1,000회 이상인데 제가 볼 땐 그런 거예요. 이 토론회와 그 참석했던 분들의 관련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회수가 700회, 1,000회 이상 같이 그냥 가만히 올려놓는 그런 조회수를 보면 70회, 100회도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마중물의 이 기농 이야기보다도 더 조회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정보를 많이 파보면 분명히 우리 청년 농부들 공부 많이 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그 어떤 틈새 시장들은 존재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고, 자, 이 마중물의 농수산 홈쇼핑 다음 편을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고구마가 좀 이쁘게 좋은 제품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앞에 뭐 호박 고구마는 제가 캐면서 보여드렸지만 형편 없었습니다. 다 터지고 갈라지고 그거는 이제 다음에 제가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도 저는 고민을 좀 많이 하는데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농산물 직거래 가격 어떻게 책정하는 게 좋을까? 우리 유튜버 분들도 같이 한번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요. 이 농산물이 가장 어려운 건 공산품처럼 규격화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어려운 점이고, 소비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되게 까탈스럽다는 건데, 그걸 만족시킬 수 있는 물건이 조금 작을 수도 있고 상처가 좀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물건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용서가 될 수 있는데, 그 농민의 양심이죠. 판매자의 양심이 되겠죠. 그리고 이 고객 만족도를 높이려다 보니까 제가 고구마를 수확하자마자 판매를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올해 고구마 농사를 처음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공부를 해보니까 이 좋은 품질의 고구마를 내기 위해서는 저한테 없는 또 비닐하우스가 또 필요하게 되네요. 거기에서 한 3일 정도 고구마를 수확하면서 상처가 났던 부위들을 그 햇빛이나 적당한 바람을 쏘여서 큐어링 작업을 하고 숙성을 시켜야지만 그 상품이
고객한테 도착했을 때 뭐 썩는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안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다음 편은 제 고구마는 이렇게 키웠습니다 하는 홈쇼핑과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고 판매까지 이어지는 그런 방송을 한번 또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가급적이면 이 시간을 좀 최대한 짧게 제작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말을 빨리 했는데 이 영상도 어떻게 편집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꽤 긴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농민 모두가 좀 안정적인 소득과 우리 소비자분들은 좋은 품질의 신선한 농산물들 어떤 가격을 어떻게 책정해서 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조만간 또 좋은 영상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중물이었습니다.